알러지 리액션이 있는 분들, 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계속 콧물에 재채기에 이거 달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내추럴 메더신에 있는 앨런 개비 박사의 자연의학 책에 있는 만성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뭔지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한테 요것만 제안해주면 증세가 싹 사라져요. 자, 그래서 만성 알레르기 비염, 놀랍게도 뭐 때문에 비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식 알레르기가요, 암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다가도요, 국수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요새 다행히 이 글루텐 프리 국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글루텐이 대표적인 이 만성 대장암, 대장의 궤양을 만드는데 굉장히 주요한 원인이고,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글루텐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대장암이나 대장의 염증을 만들고 여러분의 장을 병들게 하는데 알러지가 굉장히 위험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알러지가 있는지 좀 볼게요. 때로는 음식 알레르기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 아토피가 있는 그 고혈압 환자 100명 가운데 93%는 혈압약을 먹지 않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차단해 줬더니 혈압이 그대로 떨어져요. 특별히 이거는 그 알러지 환자뿐만 아니라 이 암 환자들도요, 알레르기 음식을 제한해주면 암이 굉장히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으면 혈압도 다시 올라가요. 자, 그래서 특별히 편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기생충이 뇌혈관에 가장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단계 하실 때 기생충을 제거하면, 기생충은 주로 뇌혈관의 CDC,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 이 기생충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뇌혈관이고, 그래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또 뇌병변이 있는 분들이 그 가끔 이렇게 통증이, 편두통이 오고 이런 것들 다 기생충이 많은 분들이 되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뇌병변이 있는 분들에게 기생충을 제거해주고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제공하면 증세가 사라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잦은 편두통으로 고생하던 고혈압 환자 15명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찾아내서 해당 음식을 더 이상 먹이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혈압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나 뭐 관절염, 류마티즘이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이 알러지 유발 음식을 피해주면 다른 거 안 먹어도 증세가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보시면 재밌는데, 특별히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게 유전자가 조작된 옥수수 있죠. 옥수수. 그 다음에 사탕수수, 설탕들. 그 다음에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 빵을 많이 먹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 알러지 비염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각각 이제 33%를 봤어요. 자, 여기 보니까 10가지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제한을 했더니 드라마틱하게 혈압의 수치가 폴링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죠? 보죠? 쫙 보이죠? 헤드에이. 예, 두통의 85%가 이제 싹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없앴더니. 그리고 하이퍼텐션이 정상으로 25% 정도가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보셨죠?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제한하기만 해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안정이 되기도 하지만 암 환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궤양성 대장염이나 대장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보시면서 이 편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뭐냐면 결국 내 몸에 이 세균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기생충이 많아도 편두통이 자주 옵니다. 자, 앨런 개비 박사는 베타 브로커, 베타 차단제로 잘 치료가 되지 않던 31세 남성 고혈압 환자, 고혈압 병력이 약 8년 되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경험담을 소개하는데요. 평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던 환자가 체중이 과체중도 아니었고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은 생활을 했는데, 다만 만성적으로 이제 가을 환절기 되면 알러지 비염 때문에 콧물, 재채기 뭐 난리였어요. 그런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그죠? 치즈빵 달고 사시는 분들 거의 다, 예, 만성 알러지 코막힘 증상이 있었고, 이 증상이 사실은요, 식단에서 우유 유제품하고 달걀만 제거해줘도 만성 알러지 비염이 싹 없어져요. 예, 근데 우리 연구소의 선생님들 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차하고 커피하고 빵을 꼭 먹어요. 빵에 거의 우유 유제품,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가 거의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갑상선에 디스펑션이 있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우유하고 유제품이 상당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 알러지 리액션, 만성 코막힘 증상을 없애려면 여러분 식단에서 요거를
제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싹 없애면 이거 싹 없어져요. 달걀 유제품으로 인한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만성 비염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서 개비 박사가 심각한 이 친구에게 어떻게 했냐면 알러지 리액션을 유발하는 우유하고 빵과 같은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요런 포화지방이 사실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예, 호르몬성 암에. 요거를 찾아가지고 싹 차단해 버렸더니 10년 동안 정상혈압을 유지하면서 고혈압도 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질환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겠죠. 네. 자, 알러지 증상이 의심될 때 원인이 되는 음식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정상화되고 아주 뚜렷한 이유 없이 지속되던 전신적인 면역 반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면역 이상 반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연구소에 보면요. 요새 대학생들 거의 다 알러지 비염이 없는 친구들을 제가 못 봤어요. 이미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 알러지 비염이 계속 오는 이유가 엄마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너무너무 엄마들이 열심으로 우유와 계란으로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면서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우리 아이들 병들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깨어나셔야 합니다. 자, 이 지중해 식단이 이제 논문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과연 고혈압 식단과 또는 지중해 식단과 암 식단의 차이가 뭔가? 자, 한번 볼까요? 이 지중해 식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과일, 채소, 콩류, 곡물, 생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유제품은 상당히 많이 제한합니다. 자, 그런데 혈압이 높고 심혈관계 질병의 위험이 있는 참가자 55세에서 80세 772명에게 3개월 동안 지중해 식단을 먹여봤더니 저지방 식사를 한 그룹보다 혈압이 훨씬 더 떨어져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다른 연구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식단에 포함했을 때 혈압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지중해 식단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올리브 오일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물론 지중해 식단이 고혈압 식단보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조금 떨어졌지만 심혈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CRP 같은 C반응 단백질을 낮추는 데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면서 각종 심장과 혈관계통의 질병을 가지는 환자들은 지중해 식단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지중해 식단은 완전 채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올리브 오일을 사실은요, 지금 혈관 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 올리브 오일도 산화시켜서 드시면 안 돼요. 오일 자체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마늘빵 같은 거 드실 때 올리브 오일 생 오일 있죠. 100% 엑스트라 버진 최상급의 올리브 오일을 그냥 찍어 드시는 거예요. 그냥 올리브 오일에다가 그릇에 담고 파슬리 가루 같은 거 허브 좀 뿌려가지고 그대로 찍어 드시면 이럴 때는 여러분의 심장혈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나무를 볶는다고 지지고 볶고 이 올리브 오일을 넣고 활성산소를 만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혈관을 다 폐색시키는 원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이제 100%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태리처럼 바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올리브 열매를 매 끼니마다 먹으면 몸에 염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열에 가열해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오일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수많은 논문들이 지중해 식단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00% 지금 채식 식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암 환자들은 지금은 제한하셔야 됩니다. 저지방 채식에 항암식으로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 채식만 한다고 병 나는 거 아니죠? 비건 채식이 답 아니에요. 항암식으로 드셔야 돼요. 필수 지방산의 균형인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추지 않으면 염증은 절대로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도움은 많이 되지만 베이스는 저지방 채식이어야 하지만 거기에 에센셜 패티 어시드에 들어가는 필수 지방산이 1대1로 균형을 맞춰줘야 염증이 석션기처럼 쭉쭉쭉쭉 빨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 참 주의하시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식을 하는 분들은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물론 낮을 수밖에 없어요. 혈관을 끈적끈적한 기름이 없으니까 혈관이 막힐 리가 없겠죠. 순수하게 채식만 하든 우유와 달걀을 순수한 채식을 비건이라고 하고요. 요새 이제 조금 수준이 있는 분들은 거의 비건 채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건 채식을 해도 가끔씩 고기 생선 먹는 사람보다 병에 더 잘 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비건 채식이 답이 아니고 뭐가 답이냐면 고지방으로 먹는 비건은 소용이 없어요.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예,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먹으면 고기 생선 먹는 사람보다 더 빨리 돌아가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지방 채식에 우유와 달걀을 포함하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이나 생선만 먹고 채식을 하는 페스코나 어떤 경우에든 채식 위주의 식단은 혈전 현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하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깨끗하면 여러분 몸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만성질환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이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질문 드렸던 것처럼 팔에 때가 있으면 때를 미실 거예요? 팔을 자르실 거예요? 미실 거죠. 자,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플라그부터 시작해요. 제 음식 먹고 양치질 안 해서 손톱으로 쫙 긁어보면 뭐가 긁혀요? 현민 씨, 뭐가 긁혀요? 네? 음식 먹고 양치질 안 하면 치아에 이렇게 싹 긁으면 뭐가 나와요? 네. 때가 나오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하루에 3번 먹으면서 양치질을 1번밖에 안 하면 그 치아의 때가 점점 플라그가 석회화되면 치석이 되면 예, 그 캘큘루스가 석회화되면서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장의 때들이 점점 플라그가 석회화돼서 요산 수치나 퓨린 수치가 높은 돼지고기나 생선, 정어리 같은 애들을 즐겨 드시면 예, 그게 단백뇨로 다 빠져나가고 영양권은 저장이 안 되고 예. 정수기도 하다못해 정수기 필터도 2, 3개월마다 교체하면서 우리 몸에서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여과를 시켜줘야 될 신장 청소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구체가 15%밖에 기능을 못하고 25%밖에 기능을 못하고 그래서 키드니 디스펑션이 오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 플라그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 플라그가 이 고혈압의 원인이고 고지혈증의 원인이에요.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플라그를 축적하는 끈적끈적한 혈액을 점액질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식단을 빨리 개선하고 모든 만성질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유방암, 폐암, 간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플라그가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양치질은 매일 하시면서 장 청소는 한 번도 안 하시잖아. 장 청소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네, 얘하고 안 친하시잖아요. 그죠? 세수하고 목욕은 매일 하시잖아요. 양치질도 매일 하시면서. 몸에 밖에 보이는 부분은 맨날 하면서 몸 내부는 청소들 안 하니까 몸 내부가 썩어서 생기는 병이 캘큘루스 석회화돼서 치석되는 것처럼 신장의 플라그가 신장결석이 되고 간의 담낭의 플라그가 담석이 되고 이게 점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끈적끈적하니까 거기다 동물성 음식을 드시면 혈관에 부유하고 다녀요. 둥둥둥둥 기름덩어리가 콜레스테롤하고 거기에 다 갖다 붙는 거예요. 치석 갖다부터 치석이 아니고 신장의 결석부터 담석부터 온갖 300종에 넘는 기생충부터 이게 점점 계속 석회화되면서 그게 유방에 붙어 있으면 칼시노마 암이 영어로 캔서도 있지만 예, 모도 있다고요. 칼시노마 석회화된 돌덩어리. 그래서 해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렇게 해독하시는 건데 채식을 하시면 혈전 현상이 생기는 거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클라트 현상을 막아준다. 피가 엉키는 거는 막아준다고 배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면 페스코든 락토 오버든 예. 생선만 먹든 우유만 먹든 어찌됐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거나 지중해 식단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혈액이 떡이지는 게 고혈압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혈압을 높이는 설탕이나 소금, 카페인은 덜 먹으면서 혈압을 내리는 과일과 채소에 많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에센셜 패티 어시드인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 같은 필수 지방산을 규칙적으로 먹어주면 몸에 염증이 잘 안 생겨요. 모든 병의 답이 거의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이 몸의 염증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도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혈압도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제 요리책 뒤에 보면 앞부분에는 뭡니까 이제 뭐 한식, 건강식, 저지방 채식이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 로푸드가 나와요. 로푸드들을 왜 배우는지 아세요? 로푸드가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로푸드가 아니에요. 로푸드가 뭔지 아세요? 공부하셨죠? 효소가 살아있게 드셔야 되는데 다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효소를 다 파괴시켜서 드신단 말이에요. 이런 채식은 답이 아니에요. 이런 채식은. 자,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생식 그렇다고요. 쌀도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위벽에 다 얼어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 아이고 제가 못 살아. 과일하고 채소들은 그 효소를 파괴하지 말고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십자학화 채소들 있죠. 브로콜리 또는 그 점심에 매일 유방암 환자 특효약
케일 잎사귀, 요런 설포라판이 많은 십자가 채소들은 살짝 쪄서 효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50도 이하에서 살짝 쪄서 드시는 거를 로푸드라고 해요.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먹는 거.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계속 소개하는 게 뭐냐면 효소가 파괴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산 음식을 먹으면 세포가 살아나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가 죽었으면 이제 산 음식으로, 효소가 산 음식으로 세포를 빨리 살리셔야 돼. 근데 계속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이렇게 활성산소를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연구 결과 생식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이완기 혈압을 상당히 낮췄다. 생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 중 어떤 것이 혈압을 낮추는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이 건강의 수준이 점점 이상적으로 되면 불에 조리하지 않은 음식, 이 원시인들의 식단으로 사실은 더 돌아가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생식만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불에 조리하지 않은 과일하고 채소는 생으로 먹어도 되죠. 이의 비율을 더 높이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812를 기억하세요. 효소가 살아있는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을 80%로 가져가야 돼요. 5단계 해독을 해서 세포 독소를 지금 암이 발병되고 온몸을 지금 해독하는 경우에는 천연 탄수화물이 80%지만 탄수화물 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뭐 핫도그, 그 정제한 쌀, 정제 밀가루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연 탄수화물은 과일과 채소 종류고 복합 탄수화물이 전분기가 많은 감자, 고구마, 단호박 같은 복합 탄수화물과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을 합쳐서 80%예요. 그리고 10%는 뭐? 단백질. 지방 몇 프로? 10%. 그래서 811 식단으로 돌아가면 운동선수들이 건강이 다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 아시죠? 다 거의 다 811 식단으로 하기 때문에 마라톤이고 뭐고 지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처럼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빨리 점점 여러분이 건강의 수준이 높아지면 가급적이면 불에 조리하지 않아서 AG 독소를 비롯 이거는 AIDS AG 말고 당화 그 독소가 나오는 것을 이 AG라고 하죠. 기름에 튀겨가지고 지질 때 이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AG 독소를 비롯해서 몸에 해로운 부산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가급적이면 로푸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점점 건강해지시면 이게 거의 완전 생식보다는 로푸드로 50도 이하로. 아침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를 저희가 살짝 쪄서 드리죠. 근데 점심에는 어때요? 케일은 살짝 쪄서 드리지만 십자가 채소들은 거의 살짝 쪄서 드리지만 나머지는 쌈 종류는 잎채소들은 거의 생식으로 드시죠. 아침에 몸이 좀 냉하니까 몸에 이렇게 그 열을 떨어뜨리지 않는 음식으로 그렇게 드리고 점심에는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대사순환이 원활해져 있기 때문에 점심에는 거의 생식에 가깝게 불에 조리하지 않는 음식을 왜 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몸이 건강해지시면 지금은 채소만 먹으면 어떤 하는 분들은 채소만 드시면 계속 설사하느라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질이 너무 산성이라 이거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렇다고 멈춰버리시면 안 돼요. 빨리 몸의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가 너무 심하면 숟가루 드시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연구를 좀 보니까 이 로푸드 시기가 하이퍼텐션에 그리고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로푸드는 생식하고는 좀 달라요.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50도 이하에서 조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32명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 과체중은 28명에 적어도 식사 중 40%는 과일, 채소, 씨앗, 견과류나 종실류, 씨앗, 기름, 아마시 오일 같은 이런 것들을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6, 7개월 후부터 생식을 통해서 전체 열량의 62%를 섭취하도록 생식의 비중을 늘렸더니 전반적으로 체중이 평균 3.8 줄고 이완기 혈압이 17.8 낮아지면서 혈압약을 따로 먹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하늘말 프로그램 식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 환자를 잘 케어하는 곳에서는 이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암 환우분들이 이 암덩어리 분해해보면 별거 아니고 지방과 콜레스테롤 덩어리인데 그 지방과 콜레스테롤 더 세분하면 거기에 그 수많은 세균 가운데 대부분이 기생충균과 신장의 결석들, 간의 담낭의 담석들이 석회화되고 음식물 독소, 젖산 피로 부산하고 계속 석회화된 돌덩어리들이라 그걸 해독만 하면 되는데 멀쩡한 장기들을 왜 자꾸 섹션들을 하시냐 이거예요. 물론 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고혈압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나 다시 불에 조리된 음식의 양을 늘리자 열량과 소금 섭취량이 전과 동일했으나 혈압이 신속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음식을 다 요리해서 드시는 분들 있죠. 막 조리해가지고 불에 가열해서. 그래서 로푸드하고 더 친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점점. 네. 자, 3부에서는요. 고혈압 이 콩 반컵으로 해결하자. 어떤 콩이에요? 이거 무슨 콩입니까? 메주콩일까요?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에도 3부도 앨런 게비 박사의 내추럴 메더신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주콩 아침마다 드시죠? 메주콩. 아침에 이제 콩물 드실 때 뭐하고 같이 드세요? 예. 소금하고 같이 드세요? 아마씨랑 같이 드시죠. 왜 버드윅 프로토콜이 많은 항암 식단에서 빌 핸더슨 박사님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항암 식사법은 바로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맞춰주는 식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셨는데, 자, 요 메주콩을 보면 대두콩 단백질을 매일 10g씩 2번 먹거나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대두콩 반컵을 하루 3번, 4번 나누어 먹거나 두유 500ml를 이게 몇 ml고 200ml죠. 예. 두유 500ml를 하루 2번 먹으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왜 그럴까요? 콩 속에 어떤 성분이? 응? 유방암 환자들이 콩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예, 과거에는 유방암 환자들은 그 콩 속에 있는 아이소플레본을 뭡니까?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는 걸로 오해를 해서 유방암,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성 환자들에게 콩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대학병원을 가도 유방암 환자들, 난소암 환자들, 갑상선암 환자들,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들에게 이 콩 속에 있는 아이소플라본이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지방과 콜레스테롤인데, 이 지방과 콜레스테롤 누가 쫙쫙쫙쫙 석션기처럼 흡착을 해요?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분해하기도 하고 또 이 이제 그 아이소플라본이 쫙쫙쫙 흡착을 하죠.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니까 당연히 혈압은 떨어지겠죠. 고혈압의 원인도, 고혈당의 원인도, 당뇨병의 원인도 다 보니까, 암의 원인도 누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니까. 그래서 매일 왜 히포숲 드시는지 아시잖아요. 토마토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을 쫙쫙쫙쫙 흡착을 해요. 쫙쫙쫙쫙. 그래서 콩하고 토마토 숲은 공통점이 있는데 지방을 분해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자꾸 짝짝짝짝 줄어들게 하겠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자, 연구 3가지 사례를 볼게요. 고혈압 환자 18에서 70세 40명을 무작위로 나누어서 3개월 동안 한 그룹에는 매일 2번씩 500ml의 두유를 마시도록 하고, 다른 그룹에는 같은 양의 우유를 마시도록 해봤습니다. 자, 우유하고 두유를 마시면 이제 어떤 결과가 있나 좀 볼게요. 그 결과 두유를 먹은 그룹의 시스톨릭 위의 혈압이 두유 대 우유를 비교해봤더니 얼마큼 됐냐면, 두유는 18.4ml, 우유는 1.4ml 떨어져요. 두유를 먹은 그룹이 우유를 먹은 그룹하고 몇 배나 차이가 나세요? 약 18배 차이가 나죠. 두유를 먹은 그룹이 떨어졌어요? 우유를 먹은 그룹이 혈압이 떨어졌어요? 두유를 먹은 그룹은 18.4, 우유를 먹으면 1.4 정도 이완기가, 수축기가 위에 혈압이 떨어졌고, 자, 밑에 혈압은 두유를 먹은 그룹은 15.9가 떨어졌고, 우유를 먹은 그룹은 3.7 정도, 우유를 먹은 그룹보다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유에는 특별히 카소몰핀 같은 이 마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흰빵에 우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우유를 즐겨 먹으면 이 갑상선 질환이 많이 오죠. 그래서 노만 워커 박사님이 평생도록 우유만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갑상선 환자들을 계속 연구해 봤더니, 우유를 먹는 사람들은 알러지 비염도 많이 생기지만, 칵 하고 막 이제 남성분들이 얘기하실 때 막 가래 올라오고 하는 거, 우유 제한해주면 그게 싹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카제인 단백질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구 2번째 보니까 폐경이 지난 건강한 여성 60명을 무작위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대두콩 단백질을 매일 25g씩 3번, 4번 나누어서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일반 단백질을 25g씩 섭취하도록 했더니 8주 후에 메주콩을 먹은 그룹은 일반 단백질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혈압이 떨어져 있고, 고혈압이 있는 여성의 위에 수축기 혈압은 평균 9.9, 이완기 혈압은 평균 6.8 떨어졌고, 정상 혈압인 여성들도 수축기 혈압은 5.2, 이완기 혈압이 2.9.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 조금 깨달으실 수 있겠어요? 예. 콩을 먹으니까 혈압이 뚝뚝 떨어진다?
정상으로 돌아온다? 뭔지 조금 감이 잡히세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 요 논문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는 콩을 먹은 그룹들이에요. 요 오른쪽은. 요쪽이 오른쪽에 수축기압, 왼쪽이 이완기압이에요. 콩을 먹은 그룹과 이 대조군하고 요 대조군은 안 먹은 그룹이에요. 콩을 안 먹은 그룹, 여기는 콩을 먹은 그룹.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이 요 안 먹은 그룹에 비해서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자, 여기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이퍼텐시브, 고혈압, 그 다음에 프리 하이퍼텐시브, 고혈압 전 단계, 그 다음에 노모텐시브, 정상인들에게, 그리고 갱년기 여성에게서 혈압과 혈중 지질과의 상태, 그 관계를 소이넛, 이 콩과 견과류를 섭취했을 때 혈압이 어떻게 떨어지나를 봤더니 대조군 안 먹은 그룹에 비해서 먹은 그룹은 어때요? 수축기압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안 먹은 그룹에 비해서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졌고 여기는 어때요? 이완기압은 떨어졌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뭘 시사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 30에서 75세 41명을 무작위로 나눠서 3개월간 한 그룹 매일 대두콩 시리얼 40.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자, 요거는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고혈압 환자에게 41명을 무작위로 나눠서 3개월 동안 한 그룹은 대두콩 시리얼을 먹여봤어요. 시리얼을. 아침마다 시리얼 드시는 분들 많죠? 예. 메주콩 시리얼을 40g 먹이고 다른 그룹에 밀 시리얼을 40g 먹여봤어요. 그 결과 메주콩 시리얼을 먹은 그룹에서 혈압이 현저하게 올라가요. 왜 똑같은 메주콩인데 시리얼로 먹었을 때와 콩 자체로 먹었을 때 이렇게 다른 현상이 나타날까요? 24시간 조사에서도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없었어요. 똑같은 메주콩인데 하나는 시리얼로 먹었고 하나는 콩으로 먹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되는데 한쪽에서는 혈압이 자꾸 치솟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조리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좋은 음식도 있지만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콩을 먹는데 조리법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비건 채식이 답이 아니에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을 뿐이지 예, 흰 쌀에 흰 밀가루에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고 거기다 짬뽕으로 드시면 예, 브로콜리 다 씻고 나서 당근 드셔야 되는데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한 입에 넣고 막 섞어서 짬뽕으로 드시면 골고루 음식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골고루 음식이 사람 잡는다. 아셨죠? 그래서 자꾸 사람 잡지 마시고 자 보세요. 시리얼 읽어보면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맨날 시리얼에다 그 우유나 두유 타서 먹였잖아요. 자 보세요. 같은 대두콩 성분을 이용한 실험에서 이처럼 엇갈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리얼의 경우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고 높은 압력으로 가공되기 때문에 이게 뭐 만드는 거예요? 에이즈 만드는 거예요. 당화독소. 예, 가열할 때. 설탕 가열할 때 당화독소. 이게 암의 굉장히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나 비건 채식하는데 왜 이게 병이 잘 안 낫죠? 왜 그런지 이제 원인들을 잘 규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시리얼의 경우에는 당화독소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조리되고 높은 압력으로 가공되는 과정에 콩의 화학적인 성분이 변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혈압을 낮추는데 대두콩의 성분이 시리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콩을 먹어도 이렇게 먹느냐, 건강하게 콩 자체로 효소를 파괴시키지 않게 먹느냐, 그래서 로푸드가 중요한 겁니다.